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학과 최종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암 환자의 통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성 통증, 캔서 페인이라고 하고요.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암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지만 이 암으로 인한 통증, 그걸로 많이 고통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가 잘 되시면 이제 통증도 좀 줄어들 것이고요. 암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제 말기암으로 가실수록 이제 통증은 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대개는 그 암을 치료하시는 그 혈액 종양내과나 이제 각 해당과 뭐 소화기 인제 암이면 이제 소화기 쪽 뭐 인제 암 치료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들 또는 뭐 인제 호흡기면 뭐 폐나 이런 데면 또 각 인제 분야별 선생님들이 초기에 암으로 인한 통증은 기본적인 치료는 하시고 거기서 인제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 인제 좀 전문적인 이제 통증 인제 전문으로 하시는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십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빈도를 보시면 이제 진단 시에는 25에서 50% 정도로 되어 있고 진행 시에는 75% 정도 통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암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에서 통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원인을 보시면 암 자체 원인이 70%, 암 치료와 연관된 통증이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암 자체 원인이 많기 때문에 암 치료가 잘 되시게 되면 통증도 좀 줄어들 것이고 암 치료가 잘 안 되게 되면 통증도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20%는 이제 뭐 항암제나 뭐 아니면 방사선이나 아니면 이제 암이 결국에는 이제 몸의 어떤 그런 면역력이나 체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중에 또 인제 대상포진 같은 게 또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제 그런 인제 부수적인 그런 뭐 질환들이 또 따라오게 되죠. 그런 통증들 그런 것들이 합쳐서 20%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암이 있다고 해서 왜 아픈지 암이 있으면 인제 치료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병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아픈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인제 암 조직이 뼈나 신경이나 다른 기관을 압박하는 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신생 물질인데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인제 조직들이 자라나면서 몸을 침투하고 그런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제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죠. 뭐 뼈 같은데 골절되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 뼈나 또는 신경통, 신경 뭐 인제 뭐 예를 들면 치과 치료하다 보면은 신경 건드리게 되면 막 시리고 저리고 막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몸에 있는 신경을 파고든다. 그럴 때 많이 아픈 거고요. 그다음에 혈관을 압박해서 순환을 안 되게 해서 붓거나 이제 혈액 순환을 안 좋게 해서 생기는 그런 이제 허혈성 통증이라든지 뼈에 인제 암이 침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제 그 뼈를 아예 인제 뭐 파괴하다시피 해서 골절이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감염이나 염증이나 또는 몸이 자꾸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도 인제 결국에는 이제 통증을 좀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뭐 부작용도 있겠고요. 그래서 암으로 인한 통증의 어떤 특징을 보시면 조절되지 않는 암성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암 치료는 치료대로 하시더라도 조금 인제 편안하게 하고 싶으신 게 환자들의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암 치료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나는 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신체 기능이나 사회적 소통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뭐 집안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좀 힘들어지게 되고 뭐 사회적인 어떤 소통도 안 되게 됩니다. 심리적 문제가 증가하죠. 몸이 아파 죽겠으면 자꾸 뭐 인제 힘들어지죠. 좀 화도 많아지고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 막 예민해지고 막 이러는 거죠. 또 인제 지속적인 암성 통증은 식사, 수면, 일상생활을 감소시킨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파 죽겠는데
뭐 식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또는 이제 밤에도 계속 아파서 자다 깨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삶의 질과 심리적 문제를 보시면 이제 통증이 없으면 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인제 오히려 인제 좀 반대의 상황인데, 통증이 하나도 조절이 너무 잘 돼서 뭐 하나도 안 아파지면 인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 자기 나을 수 있냐?" 인제 사실 저희는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의사고,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인제 종양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실 거고요. 해당 인제 각 과에 인제 치료해 준 선생님이 아실 수가 있고, 인제 그만큼 통증이 인제 갖는 의미라는 거죠. 통증이 조절이 싹 잘 된다면 환자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좀 편안하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암성 통증은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암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점점 이게 조절이 되어 가면서 좀 편안하면 환자분이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계속 이제 멈추지가 않고 계속 증가하는 느낌이 들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한다는 사실이죠. 네. 치료를 보시면 이제 암성 통증의 치료가 잘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삶의 균형을 찾고 삶을 회복시키도록 도와준다. 인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는 편안해지고 인제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암성 통증의 치료는 암 치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암성 통증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이 있는데요. 통증약을 먹는 환자는 쉽게 중독이 된다. 중독이 되긴 되는데 쉽게 되지는 않고요. 일반인들보다는 좀 이제 쉽게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뭐 기전은 뭐 뇌에 있는 어떤 뭐 다이노르핀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된다라고 하는데, 인제 뭐 자세한 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통증 환자는 일반인들보다는 마약 중독이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암성 통증이 쉽게 조절되지 않으면 병의 일부분이다. 예, 암성 통증이 좀 그러니까 통증 자체 인제 모양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인제 약 드시고 치료하시면 그래도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병의 일부분은 맞죠. 예, 병의 일부분은 맞는데 인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병의 일부분이 통증이니까 나는 그냥 통증을 느끼고 사는 게 맞다, 치료적으로 뭐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통증이 심해지면 견디기가 어려우니 약한 통증에는 잘 견뎌야 한다. 예. 그러니까 뭐 환자분들 중에는 인제 진통제, 뭐 꼭 암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인제 통증 치료하다 보면 인제 뭐 타이레놀 같은 거 먹기 싫어 가지고 그냥 '나 버텨 볼게요. 나 참을성 많아요. 인내심 많아요.' 막 이러면서 인제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암성 통증이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통증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인제 뭐 조절을 해야 인제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한 통증이라고 해서 버텨 보시겠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사가 먹는 약보다 강하다. 뭐 이것도 사실 주사도 용량을 낮추면 약한 것이고요. 먹는 것도 용량을 높이면 강한 것이고요. 인제 투여 루트가 다른 것이지, 뭐 나는 뭐 주사가 좋으니 주사를 하겠습니다, 약이 좋으니 약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인제 주사는 병원에서밖에 맞을 수 없으니 이제 먹는 약으로 잘 조절해서 이제 집에 가서도 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또한 마약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먹다 보면 호흡 억제로 사망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인제 마약 진통제 드실 때 이게 단계적으로 올리셔야지 갑자기 왕창 드시면은 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인제 뭐 사실 대부분 모든 약이 그렇잖아요. 뭐 타이레놀도 뭐 50알 60알 뭐 100알 먹으면은 뭐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인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인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에서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800명, 5,000명 정도의 조사를 해 봤더니 통증이 인제 중등도의 통증이 66%고 심한 통증이 34%였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 심하지 않은 그냥 중간 이하의 통증이 3분의 2 정도. 상당히 인제
뭐 꽤 통증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보시면 13%는 업무를 변경을 했고 힘든 일에서 좀 쉬운 일로 변경을 했고요. 19%는 업무를 사직을 했고 61%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10%에서 10 몇 프로 정도 가벼운 업무만 가능한 거지 아프신 분들이 뭐 사실은 일을 한다라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증 시술에 대해서 보시면 2% 정도만이 통증 전문가의 치료를 받았고, 뭐 60%에서는 6개월 내 2명에서 9명 의사를 진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다양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제 치료를 진행했다는 얘기고, 이제 뭐 아주 뭐 소수의 환자만이 이제 약물이 아닌 어떤 인터벤셔널 트리트먼트, 뭔가 좀 윗단계 치료를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수에서 약물 치료로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5,000명의 암 환자에서 조사한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증 있는 환자가 72%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등도에서 심한 통증 환자 중 약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도 23%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환자가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지만, 뭐 23%면은 한 뭐 4분의 1, 5분의 1 그 사이쯤 되는데 약을 안 먹고 계시는 분도 있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뭐 500명 정도 중등도에서 심한 통증 환자를 보면 이제 돌발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굵고 짧게 강하지만 인제 번개 치듯이 오는 그런 돌발통이 63% 정도, 돌발통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58% 정도. 상당히 이제 돌발통이 생기면 굉장히 강력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돌발통은 또 다른 이제 약물을 또 써야 됩니다. 돌발통 약, 이제 주사 같은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주사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도 인제 마약 주사 처방 내면 그거 타러 가는데 뭐 15분,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혀에 녹여 먹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걸 인제 머리맡에 놓고 돌발통 오면 그걸 빨리 인제 혀 밑에다 녹여 드시는 게 보통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성 통증 조절 같은 경우는 인제 기본적인 지속통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인제 붉은색 부분이 이제 통증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통증 약물을 그거보다 높이 해서 인제 커버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제 이 약물이 작용한 시간, 통증이 일정한 동안은 인제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인제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산처럼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게 인제 소위 말하는 돌발통입니다. 돌발통 같은 경우는 인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물을 주더라도 결국에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인제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제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빠르고 강한 약물을 투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암성 통증의 인제 패턴과 진행을 보시면 통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돌발통이 심한 경우는 이제 돌발통 약물, 혀에 녹여 먹는 약물을 주로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는 경우는 약물을 당연히 증량을 해야 될 거고요. 마약 진통제를 또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암성 통증 치료의 실제적 문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통증의 특성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을 거고, 이제 부위가 있을 거고, 이제 어느 시점에 생기냐. 이제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밤에 많이 아픈 경우는 이제 나이트필이라고 밤에 자기 전 약물을 또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이제 밤에 조금 이제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낮에 드시는 시간 맞춰 드시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밤에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한 방법이 있고요. 지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돌발통하고 말씀드렸지만 돌발통하고 이제 지속통하고 비교하면 지속통 같은 경우는 뭐 인제 기본적으로 뭐 6시간, 8시간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지속되는 통증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인제 지속형 약물을 쓰는 거고요. 이제 돌발통 같은 경우 짧은 약물을 쓰는 거죠. 특성이 있습니다. 인제 특성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인제 뼈를 뚫고 인제 뼈의 전이 때문에 아픈 거냐 신경의 전이 때문에 아픈 거냐 이거를 사실 매번 MRI 찍고 무슨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환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은 인제 뭐 칼로 쑤신다, 전기가 온다, 또는 뭐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인제 이거는 신경을
인제 침범할 때 인제 말씀하시는 증상이거든요. 이 환자분은 인제 내가 인제 검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 통증의 특성으로 미뤄 보건대 이제 신경을 침범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경통에 조금 더 이제 특화된 약물을 또는 그 신경통 약물을 좀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증상이라는 거는 뭐 인제 약물을 쓰면서 오는 거 뭐 구역구토라든지 변비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뭐 두통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식사 잘 못하거나 그러면은 인제 또는 인제 위장장애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완화요인, 악화요인,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뭐 좀 누워 있으면 괜찮다 또는 뭐 약을 먹으면 괜찮다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완화 요인이 돼 있고, 악화 요인은 인제 피하는 게 좋겠죠. 뭐 움직이면 아프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쪼끔 인제 안정하시는 게 좋고, 이제 고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 과거력을 보시면 인제 예전에 약물을 어느 정도 썼던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약물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타과에서 이렇게 뭐 전과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타 병원에서 약을 드시다 오셨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약물을 좀 파악을 해서 그 약물을 드셨을 때 어땠는지, 뭐 효과가 좋았지만 이제 점점 심해져서 오셨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약을. 그렇게 되면 인제 그거를 당연히 베이스로 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인제 처방을 나가는 거고요. 또는 뭐 예를 들면은 인제 뭐 이렇게 서양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마리아나나 이런 뭐 좀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또 이렇게 사용 그런 하는 또 문화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또 인제 마약 진통제 또 굉장히 그런 잘 안 듣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용량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뭐 인제 고런 것들이 인제 이런 뭐 약물 사용 과거력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부작용 있는 걸 피해야 되고 현재 약물 사용량을 감안을 해서 이제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검사 결과 보시면 인제 뭐 이학적 검사 이렇게 만져보고 뭐 올려보고 인제 뭐 이렇게 환자분들 팔다리 움직이고 머리 움직이고 배 아프다 그러면 배 좀 눌러보고 하면서 인제 검사를 통하고 인제 피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인제 통증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뭐 기저 요인들 보시면 인제 나이가 뭐 인제 뭐 젊으신 분들도 뭐 그중에는 있겠지만 인제 대개는 인제 뭐 좀 드신 분들이 있고, 아주 노인 같은 경우는 또 몸 상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고런 부분이 있고, 뭐 남녀 차이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동반 질환, 특히 간이나 신장이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약물을 쓰실 때 좀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심리적 요인이 있어서 뭐 예전에 우울증 뭐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더 힘들어질 거고, 뭐 종교나 문화 배경 같은 경우도 뭐 또 일부 또 인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인제 이런 암성 통증이라보다는 인제 암 환자들의 어떤 그 응급 상황이죠. 그래서 뼈가 뭐 척추나 인제 다리 고관절 같은 데 전이 됐다가 골절이 되는 경우, 그러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리에 혈전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특히 고관절 같은 경우는 수술 안 하면은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누워 있다가 그냥 뭐 폐렴 오거나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제 고런 거에 대한 이제 올바른 평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뇌전이, 척추전이도 사실은 인제 쪼끔 뇌전이 같은 경우는 인제 정신이 쪼끔 오락가락할 수가 있고, 척수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걷지 못한다든지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뭐 압박골절이 올 수도 있고, 뭐 인제 통증에 대해서 뭐 못 걸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평가나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뭐 뇌수막염 마찬가지고요. 뇌전이랑 비슷한 것처럼 인제 이렇게 뭐 멘탈이 처지면서 인제 안 좋아지는 그런 양상이고요. 장이 파열되면은 뭐 이거는 폐혈증으로 가서 인제 금방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빨리 인제 수술을 또 감행을 해야 되겠고요. 뭐 감염, 뭐 대표적인 게 폐렴이죠. 뭐 폐렴이라든지 전해질 불균형, 뭐가 인제 몸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인제 어떤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뭐 암으로 인해 뭐 인제 된 거는 맞지만 사실 암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환자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빨리 평가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증 강도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또 보시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1번, 2번인데요. 시각 통증 등급이라고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고 바스라고 하고 이제 숫자 통증 등급도 누메리컬 레이팅 스케일. 이제 차이는 뭐냐면 이제 바스 스코어는 이제 정수로 하는 건 통증 점수가 뭐 예를 들면은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고 제일 아픈 게 10점이라 할 때 몇 점 정도로 되세요 했을 때 이제 시각 통증 등급 중간에 딱 이렇게 찝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4.5, 뭐 4.3 뭐 이런 게 가능하고 숫자 통증 등급은 이제 이것도 비슷한데 0에서 10까지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정수만 가능한 겁니다. 뭐 비슷한 거고요. 근데 얼굴 통증 등급 뭐 예를 들면은 소아나 뭐 이렇게 의사소통 안 되는 분들은 그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 보고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어쨌든 보호자나 의료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뭐 이거는 몇 개 묶어 가지고 이제 가벼운 경우 이제 뭐 심한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게 결국에는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 되겠고 여기 이제 정수로 나타내면 이제 이게 숫자 통증 NRS가 될 거고요. 이건 봤을 거 이건 얼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병태 생리학적으로 또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결국에는 이제 체성 통증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뭐 다쳤을 때 아픈 그런 통증을 말하는 거고요. 내장 통증은 이제 그 배 안쪽에 있는 내장 기관에 의한 통증인데 이거는 사실은 배가 아프다 그랬을 때 안에가 아프냐 겉에가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는 이제 안에가 아프고 좀 깊은 데가 아프고 이제 배에 힘 주고 눌러봤을 땐 좀 덜한데 배에 힘 빼고 눌렀을 때 좀 아프고 뭐 그런 몇 가지 통증이 있고요. 뭐 신경병 통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을 침범했을 때 생긴 통증으로 이제 저림 시림 뭐 칼로 쑤시는 것 같은 거 전기 오는 것 같은 거. 그다음 교감신경 통증은 사실 이제 교감신경의 어떤 뭐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교감신경 차단했을 때 좀 경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통증을 말합니다. 특발성 통증 보통은 이제 원인 불명이라보다는 이유를 잘 모르는 그런 통증이죠.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통증을 말하고 뭐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뭔가 원인이 있지만 이제 좀 밝히기 어려운 그런 경우. 그다음에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자꾸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아픈 이런 경우는 아예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약간 아픈데 그걸 조금 이제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진통제 투여의 이제 일반적 원칙을 보시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약물이죠. 그래서 침습적이지 않고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투여하는 게 제일 1의 원칙이고 시간각에 맞춰 투여한다. 이거는 이제 지속통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플 때 24시간 일정하게 아프다 했을 때 예를 들면 하루 2번, 하루 3번 이제 시간 뭐 8시간 간격, 12시간 간격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일정하게 그 약물의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기가 좀 수월하다. 또는 돌발통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경우는 그 돌발통에 대한 치료인데 이제 현재는 보통 이제 그 혀에 녹여 먹는 약물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작용 같은 경우 당연히 조절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 보통 암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아픈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몸에서 이제 통증이 이제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진짜 안 아픈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주는 뭐 밀가루 약이나 이제 생리식염수 주사나 이런 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조절하는 메커니즘인데 뭐 주로는 이제 의료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먹는 약으로 할 수도 있고 주사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먹는 약을 할 경우는 한번 드시고 나서 60분 후에 이제 효과가 보통 30분 후부터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분부터 이제 약효가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 1시간 정도 후에 뭐 통증 어떠세요? 뭐 부작용 없으세요?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량을 할지 유지를 할지 감량을 할지 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주사제로 할 때는 좀 15분 후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경증 환자들 초기나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이제 중증 환자 뭘 해도 조절이 안 되는 환자는 이렇게 해서 좀 빨리빨리 이제 증량을 할 수가 있고
뭐 주로는 주사가 좀 더 빠르겠죠. 예. 그래서 뭐 입원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주사를 통해서 인제 좀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제 결국에는 계속 이제 증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15 분씩은 못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본다든지 오늘 하고 내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좀 이렇게 주치과 선생님이 인제 경과 관찰을 해 준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약 진통제에 대해서는 동등 진통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A라는 약을 B라는 약으로 이렇게 동등 효과 보는 약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로 뭐 결국에는 이렇게 통일해서 이분이 얼마 정도의 약이 필요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몰핀에 먹는 약의 하루치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뭐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거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펜타닐의 얼마가 몰핀의 얼마다, 이제 요런 내용을 좀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몰핀 같은 경우도 주사제와 먹는 약과 그다음에 인제 경막에나,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인제 경막에나 아니면 척수강내라든지 요런 것도 인제 약물을 다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마약 진통제는 그렇게도 좀 돼 있다. 그래서 진통제 기전이라고 보시면 인제 몇 가지 사항들인데, 어떤 약들은 촉진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인제 환자분들이 아시는 강력한 약들은 대부분 촉진제입니다. 몰핀 같은 거, 뭐 펜타닐 같은 거, 이런 게 인제 촉진제라고 하면, 어떤 약들은 뭐 부분만 촉진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약들은 반대, 인제 기량제죠. 뭐 어떻게 보면 안티도트, 무슨 해독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몰핀을 너무 과량에 들여갔다. 근데 환자가 자꾸 깔아 주고 숨도 안 쉬려고 그러고 막 늘어진다. 근데 막 옆에서 케어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금방 인제 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인제 기량제를 쓰는 거고요. 또 어떤 약물은 그 촉진제하고 기량제하고 묶어서 인제 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인제 기량제는 쪼끔 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마약 진통제 부작용을 쪼끔 막아주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네. 고건 뭐 자세한 내용은 인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또 오피오이드의 분류, 이게 같은 거거든요. 인제 퓨어 에고스트가 인제 촉진제라는 거고, 대부분 강력한 약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부분 인제 기량제라는 게 있어서 뭐 부프레노프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인제 사실 요즘 인제 미국 같은 경우 이 그 강력한 마약 진통제에 의해서 중독이 되고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 부분 인제 기량제, 부분 촉진제라고 하죠. 요거를 좀 변환시켜서 그걸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또 고런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제 다른 약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예, 유지요법 보시면 인제 정해진 일정과 용량에 의거하여 투여를 하는 거고요. ER 제제라는 게 인제 지속형 제제를 말합니다. 길게 정의 약물을 사용하는 게 유지하는 데는 더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WHO에서 3 단계 진통제 사다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림인데요. 이 경증 같은 경우는 1 단계죠. 1 단계 경증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보조제, 뭐 양념 치듯이 음식할 때 양념 넣듯이 그걸 추가하는 약물 해 주고, 이제 중간 정도 통증이다 그러면은 약한 마약성에다가 인제 그런 보조제를 섞는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심한 경우는 강력한 마약 진통제에다가 인제 보조제를 쪼끔 믹스를 한다. 이제 요게 인제 암성 통증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원칙이면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중재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그 사다리식으로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도 3 단계까지 갔는데 조절이 안 돼. 안 되게 되면 인제 보통 인제 저희 통증 클리닉 쪽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이 환자를 어떻게 통증을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물 치료에 뭐 10% 환자는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통증 강도가 심한 경우 초기 중재적 시술이 도움이 될 거고, 인제 대개는 이렇게 말기로 갔을 때 연락이 오는데, 뭐 예외적으로 또 초기에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인제 뭐 4 단계의 사다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아까 인제 유럽의 어떤 연구 결과 보시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계십니다. 2% 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제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국소 마취제를 줘서 인제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이제 이런 이제 테스트 같은 이제 치료 중재적 시술도 있고 아예 신경을 이제 마비시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예전에 많이 했었죠. 옛날에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이제 때때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척수진통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주입기라고 몰피인 펌프 삽입술을 좀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소마취를 주는 이유는 여기를 이 신경을 치료했을 때 과연 환자가 통증이 경감이 될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신경 파괴를 전에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파괴 블록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는 신경을 파괴를 했을 때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이제 아예 신경을 이제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신경 파괴 블록이라는 게 이제 영구적이진 않아요. 이 약물로 하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후에 다시 풀린다고 돌아오는 거죠. 예, 신경을 마비시켰던 게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무수 알코올이나 페놀 등을 사용한다고 돼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무수 알코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말초신경, 교감신경 파괴술을 사용하는데 주로는 이제 교감신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척수신경에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척수에다가 이걸 쓰게 되면은 이제 뭐 하지마비라든지 뭐 대소변 장애라든지 그쪽 운동신경까지 다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러고 6개월 1년을 지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대개는 이제 교감신경 파괴술만 신경파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척수진통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물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몸에다 심는 또는 뭐 전기자극기 같은 심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마약 진통제를 경막외관이나 척수강내에 주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적은 수, 그러니까 척수강내까지 약물을 주게 되면 먹는 약이 300ml를 이제 몰피는 300ml를 먹고 있다. 그러면은 1ml만 거기다 주면은 동등한 효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적은 용량으로 주기 때문에 부작용도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신경 파괴 블록을 보시면 되게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이라고 셀리악 갱글리온 주변에 있는 그 신경절을 이렇게 이제 바늘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조영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무수 알코올 같은 걸 주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좀 줄어드는 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편안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카테터 거치는 이제 무통분만하는 거랑 거의 같이 에피두랄 그 경막의 공간에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무통분만할 때도 이렇게 경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혈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척수강내 가느다란 관을 거치해서 그쪽으로 이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거치를 했는데 이게 뭐 일시적이고 한 일주일 정도 또는 2주일 정도 하다가 그 카테터를 제거하거나 이제 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 아예 몸에다가 약물이 들어간 통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을 심고 이게 이제 이 척수강내에다가 이제 거치를 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아예 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약물을 계속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좀 빠른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약을 보충해주면 통을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량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제 방법을 조금 처음에 이제 시술하실 때는 불편하지만 이제 잘 끝나고 이제 자리 잡고 나면 이 장비는 뭐 한 7년 이상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치료 중이든 치료 끝나든 뭐 편하게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척수 자극기라는 게 있는데 암 환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요건 이제 신경통 통증 때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잠깐 보시면 73세 여자 환자분이 재발된 난소암으로 치료 중이셨고요. 예전에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하셨고 통증은 약물로만 치료를 하고 계셨고 약물은 뭐 가바펜틴이라든지 펜토라 이게 이제 혀 밑에 녹여 먹는 돌발통 약이고요. 액틱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보조제 이제 타진이라는 약물 오코돈 뭐 노스판 이런 약물들을 정말 골고루 막 쓰고 계셨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카테터를 거치를 해서 이제 이 약물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었고요.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프다 보면은 그 카테터 거치한 거는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약물 주위 펌프를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가슴에 보이는 거는 보통 항암제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항암 주사 맞으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통증 점수가 뭐 8.9점에서 3, 4점으로 조절되어 퇴원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약물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중재적 시술이 추천이 되고요. 물론 이제 약물 치료가 더 우선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성 통증 환자의 중재적 시술에는 진단적인 주사라든지 신경 파괴술, 뭐 약물 주기 삽입술 등이 있고요. 통증 조절한 시술법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나 이제 통증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질문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엘리님, 암성 통증은 아니지만 여쭤봅니다. 최근에는 청골 앞쪽에 있는 복막 후광에 염증이 많다고 신경외과 소견을 들었는데 담당하는 과가 딱히 없다 하여 막막합니다. 아랫배와 허리 아래쪽 내부에 뭔가 달라붙고 염증으로 가득 차 타는 듯 통증이 심하게 지속되고 약도 안 듣고 동네 가면 모르겠다고 신경외과에서 저 얘기를 처음 했는데 교수님 통증과로 가라 하더라고요. 가보셔야죠. 당연히 뭐 조절 안 되는데 통증의학과 가서 뭐 중재적 시술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중재적 시술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약물로 안 되면 당연히 가서 하시면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청골 앞쪽에 복막 후광에 염증이 많다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뭐 이제 조절이 되는 염증인지 아니면은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염증인지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염증이 많다라는 게 뭐 MRI상에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추정 진단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그동안 하셨던 검사 결과지나 기록지 같은 걸 다 조금 준비해서 가시면 이제 뭐 새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동안 했던 거 좀 파악을 하셔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권승주님, 암으로 유발된 통증은 진통제 외에는 답이 없나요? 운동이나 물리치료 같은 약 이외의 것으로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운동이나 물리치료도 가벼운 통증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약물이 워낙 이제 기본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마약 진통제를 굉장히 암성 통증에서는 중요한 약물이거든요. 마약 진통제. 그만큼 이제 그 암으로 인한 통증이 일반 통증보다는 좀 더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심하지 않은 통증은 뭐 물리치료 하실 수 있고요. 운동할 수 있죠. 그걸로 조절이 된다면은. 근데 조절이 안 되면 결국 약물을 드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뭐 참아 보시겠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참는 거지. 예, 이거를 계속 그냥 암 치료가 사실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년 걸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참으면서 몇 년을 지내시기는 조금 이제 뭐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예, 좀 장기전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된다는 결국에는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네, 다음 김기현님, 암 통증은 그 암 덩어리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건든다든지 하는 부수적인 원인인가요? 예, 이제 암 덩어리 자체가 통증을 일으킨다기보다는 그게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하면서 아픈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암이 있어도 안 아프신 분도 있어요. 예, 좀 작거나 이제 그리고 암을 갖고 있던 분들이 갑자기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암이 이제 주변으로 막 퍼지는 그 암의 확장기 때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암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주변을 이제 침범하고 자극하고 이제 파괴하면서 아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카시아님, 교수님 안녕. 저는 이모부가 직장암 2기 진단 받으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부터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종일 식사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직장암 통증 완화하는 법 없을까요? 암 요양병원 같은 거 가면 좀 나은지요? 다니시는 병원 통증의학과 가시면 안 될까요? 저 정도시면은 통증 진료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인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인제 암 치료가 잘 되면 당연히 통증도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치료 중이시잖아요. 항암 치료 중이시고 암 치료가 지금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치료 과정 중에는 어쨌든 통증이 좀 심해질 수도 있고 좀 덜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항암 치료하시는 교수님이 전부 다 커버하시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암 치료에도 지금 집중하고 무슨 항암제를 어떻게 쓸지 뭐 부작용 없는 항암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독하잖아요. 예. 독한 그 암을 죽여야 되는 약물이 인제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인제 그것까지 신경 못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고통스러운 것까지 또 커버를 또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다니시는 병원 항암 치료하시는 병원의 통증의학과로 좀 가셔서 한번 상담을 좀 받으시고요. 아마 지금 뭐 암 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항암 치료를 뭐 이렇게 통원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제 잠깐 항암 치료할 때 이렇게 며칠 입원하잖아요. 3-4 일. 뭐 화요일이나 입원해서 뭐 금요일 날 퇴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연계가 잘 안 되는 느낌인데 뭐 입원했을 때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외래를 통해서 좀 통증의학과를 좀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암 요양병원 같은 데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인제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은 사실 통증 전문의가 없으실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쪽에 가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인제 약물을 그냥 유지하면서 인제 어떤 서포티브 케어를 해 주는 거죠. 뭐 주무시는 거나 드시는 거나 뭐 다른 걸 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암 요양병원보다는 병원 치료하시는 그 병원의 통증의학과를 가시면 쪼끔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음 보시면 HK킴님. 뭘 해도 안 되는 만성 통증에 저용량 날트렉손 요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날트렉손? 글쎄요. 저용량 날트렉손 요법이라는 게 제가 날트렉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한번 제가 고거는 찾아보고 뭐 찾게 되면은 좀 댓글로 좀 달아드리든지 할게요. 근데 아마 해외에서 많이 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 그러면 국내에도 도입이 될 거고요. 근데 아마도 쪼끔 뭐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약물이 날트렉손이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허가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고거는 제가 쪼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젤님. 모든 말기암 환자가 마약 진통제 드시는 건 아니죠? 제 아버지께서는 폐암 말기 진단받고 사귀고 계신데 진통제는 안 예 뭐 모든 환자분이 드시는 건 아니고요. 인제 확률의 문제입니다. 근데 말기로 갈수록 이제 전이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제 통증도 심해지는 확률적인 문제인 거지 뭐 100% 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진통제 안 드셨다고 하면 굉장히 좀 운이 좋으셨던 거죠 사실은. 네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최희숙님. 안녕하세요. 지인이 암에 걸렸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듣지 못해서 무슨 종류의 암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완치 판정 앞두고 그러면서 최근에 저에게 허리 통증을 말했었거든요. 이것도 암으로 인한 질환 중 하나인가요? 인제 그러니까 보통 인제 암으로 인한 암이 뭐 예를 들면 허리 척추나 이런 데 전이 돼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디스크나 협착이나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허리에 MRI를 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MRI를 해 보고 인제 확인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암성 통증은 통증이 되게 심하게 증가가 되세요. 근데 인제 그냥 디스크나 협착에 의한 통증은 뭐 약 먹거나 물리치료 받거나 주사 맞거나 하면은 뭐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인제 주사 맞고 기다려 보자 이거보다는 그래도 허리 MRI나 이런 거를 한번 해 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야 좀 확실하니까요. 네네. 다음 보시면 엔젤님, 지인이 마약성 진통제 드시고 변비가 심하다고 하셨는데 이 진통제 부작용 변비가 생기는 거에 맞고요. 이런 경우 약을 끊을 거 없을 텐데 어떡하나요? 변비약을 좀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안 되면 뭐 관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마약 진통제 부작용 중에 이제 변비가 되게 흔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인제 변비약도 많이 드리고 뭐 그런 유산균제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드시고 뭐 야채 같은 거 인제 그런 변비 치료를 하는 거죠. 왜냐면 약을 끊으면 좋은데 끊을 수가 없으면 사실은 부작용을 조절해 주는 게 제일 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변비약 종류가 많으니까 그 주治선생님하고 좀 상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자유롭게님. 통증에 진통제가 효과가 있을 텐데 만약 진통제를 먹고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다음에 고려 가능한 단계는 어떤 게 아까 인제 강의 내용 중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사다리 단계가 있죠. 인제 비마약성 진통제, 약한 마약성, 강한 마약성. 그래서 인제 만약에 비마약성이라고 하면 약한 마약성을 좀 고려할 수 있고요. 약한 마약성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강한 마약성 고려할 수 있는데 보통 인제 이제 그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허리가 아픈데 이게 디스크로 아픈 거냐 암으로 아픈 거냐 했을 때 이제 디스크로 아픈 경우는 보통 뭐 약물 물리치료 하다가 안 되면 신경 주사 맞고 뭐 그런 식 안 되면 뭐 수술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암으로 인한 허리 통증 같은 경우면 사실 그 마약성 진통제로 가는 거거든요. 예, 되게 인제 뭐 신경 주사 1회 맞는다고 해서 뭐 암 전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암성 통증이 가라앉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제 그거보다는 인제 마약성 진통제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인제 그쪽을 또 치료하는 다른 방법도 방사선 치료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방법들을 인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뭐 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다리 순서대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인제 뭐 암 환자가 꼭 암으로 아픈 경우도 있지만 암 환자도 허리 디스크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면 거기에 맞게 또 치료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 그래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위암 3기, 복막 4기로 나와서 치료하고 있는데 지금 5번 항암하고 있는데 복막은 항암 효과가 없다고 하네. 시간이 갈수록 무섭고 복수가 찰까 봐 걱정인데 언젠가는 복수가 차는지 궁금하고 통증이 있나요? 복막 전이 되면은 이제 통증도 많이 생기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경 파괴술이나 아니면은 이제 척수 신경 조절법에서 인제 카테터 넣거나 아니면 약물 펌프 같은 거를 조금 하시면 그래도 아픈 거는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적인 부분은 지금 아마 그 주治선생님하고 열심히 잘 상의해서 치료하실 것 같은데 이제 통증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고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에 임하시고 나중에 힘드시면 뭐 통증의학과 쪽으로 한번 이렇게 진료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박재원 님. 내가 아는 지인이 혈액암인데 혈액암도 통증이 있나요? 생활은 일반과 똑같이 하는데. 네, 혈액암도 있긴 한데 이게 혈액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제 고형암이랑은 약간 다르게 부위가 아프기보다는 전신통이 아픈 경우도 있고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경우는 뭐 인제 골수 쪽으로 인제 좀 뭐 파고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인제 뼈 쪽으로 좀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인제 통증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인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고 다음 인제 엘리 님 통증약도 계속 신약이 개발되고 있나요? 예, 뭐 개발은 되고 있고요. 인제 최근에도 뭐 이렇게 뭐 마약 진통제도 새로 이제 주사제가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비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제 의학이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예, 또 더 좋은 약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엔젤님 뼈로 진행되는 암은 어떤 암인가요? 모든 암이 다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인제 아무래도 뼈랑 좀 가까운 암들이 있죠. 그래서 뭐 척추전이 되는 경우는 인제 뭐 폐암 같은 경우 많이 전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인제 가까우니까요. 예 이렇게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골반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천추나 고관절, 산부인과 암 같은 경우 그 주변으로 또 많이 전이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특정 암이라기보다는 인제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뼈로 전이가 되고 뼈 전이가 되면 또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증 조절을 열심히 해야 좀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관장은 집에서도 약국에서 관장약 사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인제 소화기암 같은 경우 특히 아까 뭐 직장암 말씀하셨는데 직장암 같은 경우는 인제 위장관이 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약물에 의한 변비일 수도 있지만 그 암이 인제 위장관이라 갖고 대장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인제 관장을 일단은 뭐 집에서 하셨을 때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인제 고런 계통의 암이시면 병원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인제 관장을 하실 수 있으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이고 이게 토요일 오후에 뭐 질문 많이 주셨는데 예 요새 또 인제 많이들 덥고 힘드실 텐데 통증 관리 잘하시고 암 환자분들 열심히 또 치료 잘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의사들도 이게 요새 뭐 인제 전공의들도 돌아온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국민분들이 좀 미워하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좀 좋은 관계로 해서 예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